환자분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근데 만삭이었어요. 몰랐어요? 만삭 될 때까지? 진짜로? 이 복통이 진통이었어요. 진짜 배가 그렇게 나오는데 몰라? 네. 근데 선생님 만상인데 이 친구가 안에서 이게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몰랐고. 그것도 몰랐고 그냥 장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만삭이 배가 많이 나오는데? 그쵸. 근데 이게 초산이면 조금 안 맞아요. 나올 수도 있어. 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우리 김지연 선생님은 친근한 성 관련 조언으로 성교육 1타 강사로 상당히 유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근한 산부인과 언니. 거의 뭐 요즘의 구성애 선생님 같은 분이시고. 그렇죠. 그러네 예전에 우리. 네, 네. 추성희 선생님은 너튜브 누적 조회수가 무려 1억을 넘긴 주인공이시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여성 건강을 대표하는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주자님 귀한 분들을 모셨네요. 저희가. 귀한 분들이요. 김지연 선생님은 제 선생님이에요. 아, 주치의세요? 제 주치의 선생님이에요. 안 그래도 아까 전화했었어요 병원에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뭐 화수목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화수목이 화가 여긴가 보다. 아 근데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 김지연 선생님 그렇게 성교육으로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나는 그냥 그냥 선생님이니까 이제 거기 다니는데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성교육을 많이 시켜주세요. 진짜 진료하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성교육을 많이 시켜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근데 사실 그 두 분 영상 보면은 사실 입 밖으로 좀 꺼내기가 약간 민망한 것들 이렇게 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다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그게 좋지. 해결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큰 소리로 저 붙잡고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시니까 밖에서 듣는 간호사님들한테 민망해. 그 정도야? 어. 무슨 얘기를 하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만 살짝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거는 약간 의학을 좀 넘어선 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 굉장히 의학적이에요. 의학적이에요. 왜냐면 해부학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그 내 해부학은 모르잖아요, 잘. 그렇죠, 근육이 그렇죠. 어디 있는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그 근육의 위치를 아니까 그럼 혹시 여기다. 남자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뭐. 근데 오히려 사실 남자가 더 알아야 되지 그 않아요? 남자가 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조심해야 네, 되고.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네, 예. 같이 오시는 경우는 있어요. 같이. 네, 같이 와서. 여자친구나 아내분을 모시고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건강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선생님은 우리 지금 굉장히 피부가 어리시고 근데 그러게. 머리 우리가 때문에 너무 좀 특이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염색을 한 건가? 근데 우리보다 한참 어리실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아 우리보다. 연세를 좀 80년대생은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근데 87년생이에요. 어리시네. 어려 우리보다 어려. 동생이었네. 동생. 동생이네. 그래. 내가 여기서 나 그때 선생님이랑 출근했는데 동생이었는데. 나도 들어올 때 어서 오시는데. 오늘 막 어쩌다 보니까 가족 유전이어가지고 제 쌍둥이 동생도 머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나쁘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워낙에 두 분이 유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의사 선생님 하면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권위 있는 모습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점잖고. 두 분 워낙 밝고 유쾌하셔가지고 이거 의사 맞아? 이런 생각 좀 주위에서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좀? 간혹 모르는 댓글 같은 데서는 네네. 제가 가운을 잘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댓글에 의사 맞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댓글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가운만 입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혹시라도 그런 말 똑똑하네. 할까 봐. 사실 뭐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긴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너튜브나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의학적 지식이 없지 않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활동만 너무 하면은 그냥 자기 피셜만 남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최대한 학회 활동이라던가 대외적인 활동을 발표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도 문제야 사실. 이야. 예약 잡으려고. 주치 선생님이라고 또 이렇게 또 좀 뭐 좀 깎아줘요, 그러면? 진료비 안 받고. 다 내주세요. 다 냅니다. 다 내요. 다 내십니다.
근데 사실 전공이 다양하고 많은데 그 많은 전공 중에서 두 분은 왜 산부인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다. 산부인과가 생각보다 비인기과잖아요, 요즘. 근데 진짜 멋있는 과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유일하게 뭐 낭만 닥터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생과 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최고 맞아요. 출생신고서 쓰고 그치. 암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 이제 그때 사망진단서 쓰는 과가 산부인과고 사람이 인생이 있어서 맞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와, 더 나가서 진짜네. 너무 멋지다. 진짜 낭만 있다. 사실은 그렇네요. 너무 멋있는 과여서 예. 넌 옛날에는 당연히 이게 서로 가려고 했던 과인데 요즘 왜 갔어? 라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깝긴 하죠.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 애가 10살, 8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면 와이프가 좀 싫지 않을까? 왜 싫어요? 왜냐면 그럴 수 아니 있죠. 그게 그럴 수 아니라 있죠. 맨날 다른 그럴 수 있죠, 또 그럴 수 있죠. 진료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제 와이프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해하네. 이해를 하시겠네.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버렸네. 그러면 선생님은 왜 산부인과를 선택하셨어요? 저도 정말 항상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유일하게 생로병사를 보는 과라는 얘기를 저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럼 저는 무조건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수술 안 하는 과는 아예 생각이 없어가지고 여의사로서 수술하는 과를 선택했을 때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산부인과였어요. 우리 언니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맞아. 맞아. 우리 언니도 전문인데 네. 다시 한다면 성형외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후회하시는구나. 후회하시던데 많이 후회하시던데. 왜냐면 맨날 응급 환자 있으니까 맨날 나가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힘든 게 많지. 엄청 애기 낳는데 힘이 많이 써야 되니까 진짜로 이게 응급이 맞아요. 성형외과도 응급 환자가 있거든요. 응급으로 응급실 가서 막 꿰매야 되는 맞아요. 그런 환자가 있는데 네. 모든 과가 응급이 있는데 저희 과는 정말 초응급. 왜냐 아기가 바로 나와야 아기가 되니까. 나오거나 바로 수술방으로 끌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서 진짜 음식 먹다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머리 감다가 그래. 머리 감다가 그냥 뛰쳐나가고 막 그럼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무조건 나가야 애 돼. 나오고 아우, 그런 거는 괜찮죠. 자다가 깨는 건 괜찮은데 진짜 화장실에서 끊고 나갈 때 있잖아요. 진짜. 네. 맞아. 그 정도의 초응급이 있는 과예요, 저희 과가. 듣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들은 한 사람의 뭐 생명을 다루는데 여기는 많게는 두 사람 이상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쌍둥이는 세 사람이지. 그러니까 과가 남다른 생각도 드는데 그럴 것 같아. 산부인과, 흉부외과, 그렇지. 소아청소년과 이게 공통점이 의사들이 기피하는 3대 과라고 들었어요. 힘들어서 그런가? 네. 근데 왜 산부인과는 왜 이렇게 3대 그 기피과에 들어갔을까요? 인기가 왜 없을까요? 소아과나 흉부외과나 산부인과가 이런 법적 책임에서 멱살 잡히니까 내가 밤새서 나갔는데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끝나.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그동안 내가 싸운 한 방에 그런 리스크가 크군요. 다른 네. 전공에 비해서.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하기가 싫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트레이닝 받을 때도 피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막 기절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어느 정도는 많길래. 피가 나오면 이 그쵸. 대야만큼 받을 때도 있어요. 대야만큼. 그러니까 이게 수술할 때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인턴이나 학생들이 갑자기 놀래겠구나.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처음에 오면 맞아요. 피가 튀어가지고 레지던트 할 때 다 피팩을 한 번씩 하거든요. 피로 팩을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팩하고 뭐 샤워 같은 것도 해보고. 피 샤워요? 네, 입에 영화 입에도 에일리언에서 들어갈 많이 때도 있고. 봤는데 피 샤워. 세상에. 저희 분만실을 가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왜 비 올 때 신는 장화 있잖아요. 네네. 도축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화랑 앞치마가 있어요. 너무 튀니까. 네, 그래서 그 앞치마 메고 장화를 신는데 몰랐어. 근데 피가 장화 안에 들어가면 피가 고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양말을 안 신어요. 양말에 피가 다 튀니까 양말 버려야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양말 신기 되게 어색해요. 양말을 너무 오랜 시간 안 신어가지고. 몰랐어. 피가 그렇게 많이 나? 근데 이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이가 똑똑하다. 아 이거는 아니 혹시 몰라요 또. 들어보고 싶다 진짜. 그 여기서도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아요? 혹시? 전 자연분만. 저 자연분만입니다. 저도 자연분만이었어요. 어서 우리 때는 다 자연분만이죠. 제형적이에요? 맞다. 맞나 보다. 맞나 보다. 근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약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앙절개 일어나라 할 수 있다. 들어봅시다. 얘기해 주세요. 그 유산균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요, 몰라요. 유산균 뭐 이런 게 되게 핫하잖아요. 뭐 대장균, 맞아요. 예, 뭐 장까지 타라. 장에 있는 세균총에 따라서 뭐 면역력도 다르고 요즘은 맞아, 기능의학적으로 맞아.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질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질에는 유산균에 노출이 돼서 이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아기한테 들어가요. 노출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기 장내 세균총이 좋아진다. 이런 스터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총은 이 질이나 장에 있는 세균총이 아니라 이 피부 쪽에 있는 이러한 세균총이 더 있다. 이런 스터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초반에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재밌는 건 1년 정도가 지나면 똑같아져요. 어차피. 예, 대세 지장이 그래, 없고 그 뒤에 뭐 EQ, IQ 이런 거를 이후에 뭐 네. 초등학교 뭐 이쯤에 검사를 해본 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스터디 결과가 가장 최근까지 나와 있는 결과여가지고 혹시 젊을 때 낳은 아이가 좀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또.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치면은 무조건 첫째가 제일 똑똑해야죠 형제 중에. 우리 집에 우리 형이 의사인데요. 아, 네. 이게 그래서 진짜 소규모 데이터를 갖다 대면 맞아, 진짜 맞아, 위험한 맞아. 건데 사실 지능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들어가게 맞아, 돼 맞아. 있어서 그렇게 하죠. 환경 그리고 유전자 예, 그리고 예. 교육 상황 이런 것들 그다음 정서적 안정 단순히 뭐 제왕절개 했으니까 그렇고 안 했으니까 어릴 때 잘못만 나오면은 했다. 더 좋고 뭐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최근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제 그 35세 이후면 우리가 노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전 그 단어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산이요? 35세는 뭐 고위험 임신까지는 맞는데 요즘은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 34세인데 다 노산으로 하니까 다 노산이야. 그 단어는 옛날에 25살 때 애 낳을 때 그 시절에. 많이 이제 그래서 35세 이후에 낳은 엄마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그렇고.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막 그때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네. 안정돼 있으니까 자리가 오히려 좀 잡혀 있으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네. 더 탄탄해져서 장점도 있구나. 네, 한다는 그런 맞아요. 육아 보고 그게 있더라고 연구가 있더라고. 노산이니까 빨리 그 목적만으로 애를 빨리 낳는 것을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즘 주변 애들 보면 거의 제왕절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날짜를 딱딱 정해서. 맞아요. 근데 이게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랑 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자연 분만을 하는 거고 이거를 못하면 제왕절개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나이가 올라갔잖아요. 분만을 하신 그쵸, 그쵸.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 분만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옛날에는 막 다 기다렸다가 자연 분만 뭐 다 뭐 얘가 받든가 내가 받든가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얘만 있거나 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죠. 이거를 막 다 자연 분만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기다려주는구나. 있어서 환자분이 원하면 제왕절개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죠. 공통적으로 두 분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아까 성 일타 강사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 오셨을 때도 자기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생리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면은 임신일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 그 정도도 모른다고? 네, 성인 중에도 그랬던 분들이 있고 네, 또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DM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다 성교육 하지 않나? 예, 얼마나 몰라요? 그냥 성 관계는 안 했는데 임신인지 무서워요. 뭐 이런 거. 음성적으로 야 사실은 그렇대 하더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 중에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죠. HIV에 감염이 됐다고 다 에이즈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료의 사정이 왜 실패를 하냐? 근데 쿠퍼액이라는 거에는 원래 정자가 없어요. 걔는 정자가 없는 액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은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임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레지던트 때도 술 마시고 막 놀다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분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근데 만삭이었어요. 몰랐어요? 만삭 될 때까지? 진짜로? 이 복통이 진통이었어요.
진짜 배가 그렇게 나오는데 몰라? 네. 근데 선생님 만성인데 이 친구가 안에서 이게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몰랐고. 그것도 몰랐고 그냥 장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만성이 배가 많이 나오는데. 그쵸. 근데 이게 초산이면 조금 안 나올 맞아요. 수도 있어서 그 초산이고 나이가 어리면 심하게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애 가진 줄도 모르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요거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냥 얼핏 듣기로는 술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마시면 아이한테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거든요. 무조건 생기지. 근데 이게 확률이 의학적으로 당연히 뭐 이왕이면 안 마시고 하는 게 좋은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기형을 유발한다 그런 걸로 연구는 돼 있는데 그러면 한 잔 소주 한 잔까지는 괜찮고 뭐 막걸리 한 잔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려면 엄마를 먹여봐야 되는데 임상이 안 되는구나. 그거는 없지만 뭐 늦게라도 알았을 때 뭐 임신했는데 내가 담배 폈는데 어떡하지? 그 순간부터 끊으면 된다. 그 순간부터 끊으면 된다. 근데 추성희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게 본인 아이 낳을 때 직접 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를 찍으셨다. 여보 힘내 뭐 이렇게요? 야 대단하신데 이거. 여보 내 머리 잡아 머리 막. 야 그 와중에 이걸. 내 머리 잡아 머리 막. 이게 직접 제가 분만한 건 아니고 이게 와이프도 산부인과 의사하고 제 후배다 보니까 그때 유튜브 하면서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브이로그 출산 브이로그 일반인들이 찍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자궁 수축 그래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아니라 조금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싶어서요. 아직 이런 영상은 없었다. 브이로그인가 교육용 영상인가. 자궁 모니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아기 심박동이랑 자궁 수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준비합니다. 정신 없어서 기부 제대로 신청도 못했어요. 여기 바깥 세상이야. 아니 혹시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글이나 영상 이런 거 보고 도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진짜 병원 오신 분들 중에 유튜브 보고 왔다 이랬는데 배가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막 자궁 근종이나 난소 혹들이 꽤 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속상했던 건 뭐냐, 왜 안 오셨냐 이랬더니 난 그냥 아랫배가 나온 줄 알았다. 보통 여성들 지금 맞아. 삐쩍 말랐는데 보통 여성들 지금 삐쩍 말랐는데 임신은 아니네. 근데 아랫배가 좀 난 아랫배만 살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살쪄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혹이 20cm 가는데 20cm 요? 네. 이게 이만한 거야. 이게 살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가 하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 너튜브나 그런 컨텐츠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죠. 그렇네요. 이걸 안 봤으면 계속 그냥 살인 줄 알고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살인가? 살이 아니에요. 너는 살이야. 100% 살이. 아 살이야? 전 재산을 걸 수가 있어요. 먹는 거 보잖아요. 그거는 살로 가는 게 당연한.